장서방은 손에 보따리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다.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하다. 뭔가 서늘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내놓고 부르는 소양의 이름이 아니라서 혹시라도 걷는 방 태습이 들을까 싶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기를 기웃거려 보았지만 없고, 소양이 방문 앞에 신도 없다. 대돌에 태습이 벗어놓은 신도 보이지 않아 건너 담 너머 별채 광순의 집을 쳐다보다가 그냥 보따리를 소양의 방에 넣고 집을 한 바퀴 휘 둘러본다. 며칠 사이에 변한 것이 있을 리 없지만 그저 여기저기 둘러본다. 그리고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한기가 방 안 가득하다. 이상하다. 소양의 방에 불을 넣으면 아궁이가 하나이니 자연스레 불기운이 두 방에 동시에 들 텐데 어찌 이리도 차갑단 말인가. 손을 방바닥에 대보니 냉골이다. 그럼 걷는 방에서 아예 잔단 말인가? 장서방은 속으로 그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는 나가서 불을 지피기 시작한다. 장씨 왔는겨? 돌아보니 태광이다. 아,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방이 식었길래 불부터 넣는 중입니다. 별거 없었지요? 집이 조용합니다. 미소를 띄우며 태광을 한번 보고는 도로 아궁이 속에 나무를 몇 개 더 넣는다. 조용할 만하지요. 어이구, 내 원참. 가래침 내뱉듯 내놓는 쓴 말이다. 장서방은 순간 어리둥절하다. 분명 보통의 말투가 아니어서다. 아궁이의 불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장서방이 일어선다. 태광의 얼굴을 조용히 보며 무슨 일입니까? 하고는 다시 한번 집안을 휘 둘러본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다시 시선이 태광에게 멈추자 태광이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아, 그 소양이라는 년이 글쎄 일을 내도 아주 험한 일을 냈답니다. 한다. 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평소의 말투가 아님을 직감하는 장서방은 태광의 다음 말이 궁금하여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고 눈만 쳐다보니 태광이 말을 이어간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면 집안이 망할 것이라느니 그런 년을 씨바지로 들였으니 그년 가랑이로 나온 시인들 제대로 된 인간이겠냐는 둥 하는 말이라곤 그저 종가를 염려하는 말의 일색일 뿐 사건의 두서도 제대로 엮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장서방은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알만하다. 또 그 꾸르와이라는 놈이 일을 낸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할 일 없는 겨울이라 없는 일도 만들어내며 시끄러운 것을 일삼는 놈인데 이번에는 당한 입장이라니 아주 신명이라도 날 일 아니겠는가. 장서방은 태습의 방에도 불을 지핀다. 생각은 온통 소양의 사건으로 어수선하지만 자신이 나서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답답하다. 해그름한 저녁인데도 하다못해 광소애미도 안 보인다. 저녁밥은 누가 지을 건가? 생각도 못해 그냥 발을 대문 밖으로 옮겨 요즘 탁주를 판다는 그 집으로 간다. 담을 돌아 샘을 지나면 불과 몇 발짝 떨어져 있는 집, 바로 창호 엄마의 집이다. 목이라도 축이고 안 되면 거기서 끼니라도 주문해 볼 요량으로 삽작에 들어서는데 집이 조용하다. 계시오? 하고 부르니 방문은 열지도 않고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술 안 팝니다. 달랑 한마디다. 옆방에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온다. 장서방도 태광이에게서 들은 기억이 난다. 그 집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다고. 방문이 밖에서 숟가락이 꽂혀 잠겨져 있다. 그럼 함창으로 가? 까짓 못 갈 것도 없겠다. 배도 고파오고 목도 출출한데 가지 뭐 하는 심산으로 발을 옮긴다.
짧은 겨울 햇살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대신 어스름 한기가 동네를 감싼다. 군데군데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맘때만 되면 형언할 수 없는 무슨 아쉬움이나 그리움이 스쳐가는 것을 다잡기라도 하는 듯 장서방은 옷깃을 세운 채 발을 빨리 옮기는데 저만치에서 누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다. 주머니에 넣은 손을 빼내어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을 조금 높이고 보니 태섭이다. 장서방이 걸음을 멈추고 태섭이 가까이 오도록 기다리자 태섭도 장서방을 알아본 듯 자전거에서 한쪽 발을 땅에 대고 멈춘다. 오십니까? 하고 높낮이 없는 음성으로 인사를 건넨다. 어디 갈라꼬? 언제 왔소? 예, 목도 축일 겸 배도 고프고 해서 읍내에 가던 중입니다. 장서방이 담담하게 답하자 태섭이 의아한 듯 묻는다. 와, 집에 재수씨가 없나? 저녁을 먹으러 함창에 간다는 말에 태섭이 묻는다. 광수 아버지 말이 늦게사 소양이 면회를 나서서 밤에나 돌아올 거라고. 태섭은 놀라는 눈치다. 그러나 말은 안 한다. 면회를 갔어도 자신이 갔어야 하는데 차마 종손으로서 집안을 이마에 붙이고 갈 수는 없었다.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태섭은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감세. 내도 저녁은 무야 된께. 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앞장서서 끌고 가고 장씨도 아무 말 없이 뒤따른다. 한때 장씨가 지목수와 함께 자주 들리던 주점이다. 수육을 한 접시 앞에 놓고 탁배기 2잔을 연거푸 들이마신 장서방은 입을 닦으며 앞에 있는 태섭을 본다. 태섭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접시 위의 고깃점만 응시하다가 장씨의 눈길을 의식한 듯 장씨를 보고 그래, 간 일은 잘 보고 왔는가? 하고 비로소 술을 한 잔 마신다. 장서방은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내놓는다. 광수 아버지한테서 대충 들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운신할 핑계도 제대로 없는 태섭은 어정쩡한 태도다. 가해자로 돼버린 일이고 그것도 살인미수라는 제목인데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남의 일처럼 처리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태섭의 심산이다. 글쎄, 안 됐긴 하지만 동네 일이면서도 또 집안 사람들하고 꼬이니까 참 어렵소. 내도 뭐 어째 해볼 방법이 안 나서네. 노병구도 무신심산인지 한 발도 물러나질 않고 참 하고는 또 술 한 잔을 마신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할 말이 제대로 없어서라고 장씨는 느낀다. 아무 말 없이 잔에 술을 붓고는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고 씹으면서 생각해 본다. 종친이라고는 하지만 꾸루아이라는 놈이나 다쳤다는 아짐에나 필경 종가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태섭이 소양을 그대로 남의 일처럼 버려두고 종가에 튈지도 모르는 구설수를 적당한 선에서 차단하려는 것이렸다. 실상 꾸루아이뿐 아니라 그날 그 방 안에 있던 태섭의 이복동생 태우가 이번 일을 마치 무슨 횡재처럼 생각하고 꾸루아이를 한껏 부추기고 있다. 노병구로서는 그저 속 좁은 질투심정으로 종가를 미워하지만 태우는 달랐다. 이번 일을 크게 확대하면 어쩌면 종친회의에서 그동안 성사시키지 못한 종손 문제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속셈에서 꾸루아이에게 온갖 가머니설과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권을 넌지시 내놓고 꼬드기고 있으니 일은 어렵고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장서방은 이해는 하면서도 그들의 태도가 밉다. 태섭을 포함한 종가의 태도가 미운 것이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자조의 마음이 장서방의 뇌리에 서리자 관자놀이에 핏발이 설듯 화가 치밀어 오른다. 높은 자들은 떨어지기가 무서울 테고
많이 가진 자들은 뒤주 밑바닥 긁는 빈 바가지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손톱 밑의 가시가 남들 오장육부 헤집어내는 고통보다 더 클 것 아니겠는가. 앞에 놓여있는 탁배기 속의 술이 무슨 맛인 줄도 모르고 연거푸 마시고 있는 장서방을 태습이 어색하게 바라보다가 도저히 합석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손도 발도 쓰지 못하고 그저 나약하게만 비춰지는 자신이 장서방의 눈 속에 비춰짐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네 더 할란가? 내는 이만 갈라네. 천천히 오게나. 뭐 바쁜 것도 없고 하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태섭이 일어나 돈을 치르고 문을 열고 나서지만 장서방은 한마디의 말도 않고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다.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장서방은 마셔도 취하지 않는 술을 혼자 계속 마셔댄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래도 자기가 기가하는 방에 누워있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어젯밤 기억이 없다. 덜컥 문이 열리고 고개를 들이민 태광이 문지방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한다. 와, 대답이 없소. 일 나서구만. 해가 중천인데. 섣달 해가 중천이라니. 장서방이 벌떡 몸을 일으키는데 순간 머리가 쇠몽둥이로 맞은 듯 띵 하고 어지러워 도로 푹 꼬꾸라진다. 어제 술 했소? 전기에 밥 있으이 잡수소? 하고 이따가 내캉 얘기 좀 합시다. 하고는 문을 도로 닫고 가버린다. 밥이고 뭐고 도통 정신이 없다. 방바닥에 닿은 손의 촉감으로 구들이 싸늘한 것으로 봐서 일어나긴 일어나야 한다. 모습 아닌가.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난 장씨가 마당으로 나선다. 정말로 해가 중천에 걸려있는 것으로 봐서 아침이 아니라 짧은 겨울에 벌써 점심때는 됨직하다. 우선 갈증이나 채우고 볼 심산으로 전기에 가서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나니 비로소 눈에 사물이 제대로 보인다. 전기 바닥에 소반이 놓여있다. 광수애미가 차려놓은 것이랬다. 하지만 없는 입맛 탓에 손도 대지 않고 불이나 지필 생각으로 마당으로 나서는데 광수애미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장씨 아저씨에 어쩐 일로 불이 안 듭니다. 안방 아궁이에 하고 물 좀 길러다 넣이소. 소양이도 없고. 하고는 마루로 올라서서 광문을 열고 속으로 들어간다. 뭘 챙기려는 것이려니 아주 쇳대를 손에 쥐고 있으니 안방 주인 없는 핑계로 마음대로 열고 닫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그깟 종가의 일이니 무슨 상관이랴 하며 주섬주섬 나무를 하나를 안고 우선 태섭의 방부터 불을 지핀다. 태섭의 방에 불을 넣어놓고 다음에 아래채에 또 불을 지피는데 광수애미가 무슨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장씨를 힐끔거리며 마루에서 내려온다. 또 뭔가 챙겨서 나오는구나 하다가 그렇지, 어제 광수애미가 소양이를 보러 갔다고 했지? 광수 어머니! 하고 부르자 종종 걸음으로 대문을 나서려던 광수애미가 흠칫하는 표정으로 손에 든 보따리를 옆으로 감추며 와예! 하고 몸통은 돌리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모로 돌려서 답한다. 장서방이 몇 발짝 가까이 다가가서 소양이 보고 오셨다면서요? 예, 안 됐지 뭐. 어찌 될 건지. 하고 한 발짝 대문 쪽으로 발을 옮기는 것으로 봐서 빨리 주랭랑을 넣고 싶은 심정인 모양이다. 예, 하고 장씨가 돌아서서 그냥 광수애미를 가게 버려둔다. 태광으로부터 들은 바가 다인 장서방은 소양이 사건이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물어볼 사람도 하나 없다. 이제 소양은 그저 홀로 내려지는 법의 심판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삼천포에서 소양을 기다리는 소양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다. 대도리에 놓인 신발을 아까부터 보았다.
태습이 걷는 방에 있다는 말인데 아침 저녁 2번 떼는 군부를 떼지도 않아 방이 식었을 터인데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방에만 들어앉아 있다. 장서방이 문 앞으로 간다. 장서방입니다. 헛기침부터 해대는 태습이 문을 열지도 않고 방이 차네 한다. 대답 대신 불을 넣으라는 말이다. 창호지 하나로 막혀 있으니 마당의 말도 잘 들릴 수밖에. 지금 불은 지펴 놓았습니다. 잠깐 상주에 다녀왔으면 합니다. 소양이 옷가지라도. 아무 대답이 없다. 태섭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지만 괜스레 집안으로 사건이 전이되는 것을 애초부터 막자고 한 태광의 말에 동의한 후 사건으로부터 외면하자는 게 형제의 뜻이었다. 그거는 와갈랐고 하는 말과 함께 문이 열리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장씨를 쳐다본다. 봉당에 서 있는 장씨도 태섭을 응시한다. 장씨의 눈에 미운 틀이 크게 박힌 태섭이다. 미우나 고우나 한솥밥 먹던 아이입니다. 대외적으로 종가에서는 못 간다 해도 인정상 같이 종살이 하는 저는 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눈도 깜짝 않고 태섭에게 한 장서방의 말에 종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종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 당신들이 하는 작태가 우리쯤은 종으로밖에 취급되지 않는구나 하는 장서방의 질타다. 태섭도 그런 의미를 금방 눈치챈다.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무랄 듯하는 말조지만 다음 말은 끊어지고 있다. 태섭의 속마음은 상주에 소양을 보러 간다는 장서방을 나무랄 만큼 당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아까 재수씨가 하는 말이 전기에 불이 안 든다던데? 그것도 뭐 어찌 손 좀 보지?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가라는 말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엉뚱한 아궁이 얘기를 한다. 그건 상주 다녀와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주부터 갔다 오겠다는 장서방의 의견이 또렷하게 전해진다. 태섭은 문을 닫으며 그러게나 내도 마음은 안 됐지만 어쩔 방법이 없다 하고 말꼬리를 흘려버린다. 그 길로 장서방은 상주서로 갔다. 아마도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경찰서임이 분명하다. 벽에 발려진 시멘트가 거미줄같이 갈라져 있고 기와로 이어놓은 관공서라는 건물이 외놈들이 전형적으로 지은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칸으로 가로막혀 있는 안쪽에 연탄 난로가 타고 있고 그 주위에 검은 제복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두른 순경들이 여럿 모여 있다가 들어선 장서방을 힐끗 보더니 무관심한 듯 도로 그들의 얘기로 돌아간다. 저 면회를 왔는데요. 장씨답지 않게 말이 어눌하다. 난로가에 있던 순경 하나가 장씨 쪽으로 올 생각도 없이 등을 돌려 두 손으로 난로가의 엉덩이를 가리며 누굴? 하고 눈만 장씨를 본다. 예, 김소양이라고. 그덜먹거리기 좋아하는 인간들 앞에서는 그저 굽실거려주면 일이 쉬워진다는 것을 장씨는 안다. 소양이라는 이름을 듣고서야 순경이 가슴 높여의 가로막 앞으로 오더니 도민증 주소 하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무슨 장부를 펼친다. 저 옷 갈아입고 오니라고 안 가져왔는데요. 쭈뼛거리며 말하는 장씨를 순경이 눈만 올려뜨고 다시 말한다. 요새 도민증도 없이 다녀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신 누구요? 세상이 한참 어수선한 마당이다. 여전히 빨치산 잔당이 피해를 입히고 서울에서는 연일 데모가 일어난다. 올해 초에 조봉암이 간첩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간첩들이 들끓는다고 불신 검문이 어디를 가도 행하여지니 도민증 없이 검문을 당하면 꼼짝없이 잡혀가기 일쑤였다.
예, 지는 그 집 머슴입니다. 소양이 있던 집. 머슴이라는 말 한마디가 순경으로부터 더 이상의 질문을 막는다. 이쪽으로 따라오소.